머리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 이전으로 있어요. 앞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사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번에 젠슨이 와서 이건희 회장님이 1996년도에 손편지로 이제 젠슨한테 쓴 거를 좀 소개했잖아요. 게임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삼성이 그때 PC 만들고 비디오 게임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제일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샀는데, 단, 아이미디어에 그게 젠슨한테는 얼마나 그때 그 엔비디아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자기 그때 누군지 몰랐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건희 회장이에요. 뭐 스카이 플러스 코스닥 카이스트 다 합치면 연간 공공 배출되는 인원이 4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AI가 생기고 변동이 생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의 텐센트라는 한 군데에서 10만 명 뽑겠다. 그때 삼성전자 1000명에 뭐 엔지니어 뽑겠다 이렇게 하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다 그래도. 너무 적은 거예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깐부회동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그 엔비디아 코리아를 이끄셨던 전 대표이신 유흥준 대표님을 모시고 자녀 교육의 인사이트, 인생의 인사이트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인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7년 동안 고맙고 감사하게도 한 엔비디아 코리아 AI 쪽 부분에 경험하고 그전엔 오라클, 썬마이크로 시스템, HP 등등등등 해서 주로 미국계 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38년 정도 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돼서 AI를 필요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엔비디아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이 있으면 연결시켜드리고 대학교에서는 AI 관련해서 강의도 받고 오늘은 교육 나침판이라는 교육에 관련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귀한 그 채널, 제 경험 이런 것들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이라는 네네네네. 게 있잖아요. 갑자기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진을 올리면 AI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네. 글을 쫙 써주고요. 네. 뭐 가격도 알아서 비교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기업에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그럼요. 실제 지금은 모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의 CPU에서 GPU로 바뀔 거예요. 그게 다 AI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맞췄을 뻔 AI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중요하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관련된 서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작 그게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고 있는지. 전기가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200년 됐는데, 그게 그 소셜 인프라라고 하면 어떠한 기기가 사회의 한 80% 이상이 쓰기 시작할 때를 소셜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1995년에 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소셜 인프라가 되기까지는 한 23년이 걸렸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역사는 한 75년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그 시작되게 된 거는 2022년 11월 말에 이제 오픈 AI 챗GPT가 모티베이션, 동인이 돼갖고 사실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액티브 사용자가 한 8억 명이 넘어요. 좀 있으면 이제 15억 명이 된다라고 할 정도 벌써 거의 소셜 인프라가 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I 없이 사는 삶 할 수도 있죠. 없으면 꽤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4개월 전에 챗GPT를 처음 알려줬거든요.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는 본인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프롬프팅을 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저희가 원하는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는 걸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병원이나 어디 가더라도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AI는 지금 저희 곁에 와 있어요, 사실. 와서 이 AI를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내고 더 환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좀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엔비디아를 들어가셨을 때 네. 좀 늦은 나이라고 늦었죠.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38년 동안 2번의 레이오프, 그러니까 이제 해고, 혹자에 의하면 직장에서 레이오프다만 이게 배우자하고 이혼하거나 또는 부모나 자식을 잃거나 이거하고 거의 동급이래요. 참 힘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부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잘 풀릴 수 있다고. 굉장히 이런 훌륭하게 내주는 현재 담담하게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뭘 찾았죠. 3월 초에 그 통보받고, 3월 말부터 저기 플라이하고, 9월 초에 합격이 됐어, 하는 걸. 근데 더 좀 깜짝 놀란 소식은 그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수험을 합격한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라클에서도 한 6년 반 있었는데, 6년 반 가까이 됐을 때, 그 부서가 또 없어졌어. 제가 시니어니까 50대 그때 이제, 그렇죠. 초중반 가고 있으니까. 다시 네. 구직하기는 정말 어려운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얼마 안 있다가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 그때 엔비디아에 이런 포지션을 찾는데, 그 부서는 실제 그 2012년에 알렉스 넷이 그 이미지 네트워크 우승하면서 실제적인 AI가 시작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도 뽑고 AI 전용 서버도 만들기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리더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50 중반으로 달려가는 나이인데, 그때는 판충이에서 이런 포지션을 사실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연락이 왔나,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네. 다른 커리어를 좀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스카이 나오지 않아서 죽지 말고, 민서울 나와서 기죽지. 그러지 마시고, 들어갈 때는 여러 환경이 있어요. 부모의 정보나 후원이나 이런 게 좀 덜 되면 처음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텐셜 분명히 있으면 그 포텐셜이 결국은 본인의 의지와 그다음에 집중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인터뷰에서 3천만 원짜리가 대까지 하찮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사이즈 신경 쓰지 말고 기업에서 인정받고 역량이 되면 다음 옮기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동인이 돼서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7년 동안 저희 매출 한 150배 주식도 그 이상 더 됐고 이게 저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좀 동료들, 직원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젠슨 회장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네,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특집장이 굉장히 큰, 중요하다. 네, 어디부터 들어가느냐에 대해 그 선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부장 타이틀로 좀 썬으로 옮겼는데, 그때 한 40명 이상을 제 밑에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일하는 이제 S 이런 데 있죠.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성과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래저래 해서 다른 역할을 하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고. 그거는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대한 브랜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와서는 다른 거예요. 참 좀 안타깝죠, 사실은. 젠슨 똑같거든요. 젠슨도 물론 똑똑해요. 양반이 2시간 반 이렇게 이제 키노트 하시잖아요. 스크립트 씌워 이제 다 하셔요. 그 얘기는 다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확신해. 보통 외국 계급의 IT들 보면 1시간 뭐 하는데 10분 정도만 떠들고 다 딴 사람이 하기라고 이런 식으로 젠슨은 2시간 반, 2시간 넘게를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자신력이죠. 젠슨은 어디 하버드 500원들이 있어요. 머리는 좋고 집중력 좋고 그다음에 성실하거든요. 그 머리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 네. 이전을 있어요. 앞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사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번에 젠슨이 와서 이건희 회장님이 1996년도에 손편지로 이제 젠슨한테 쓴 거를 좀 소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재용 회장 계속 좀 떴지만 실제 인터넷이 199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HTTP를 통해서 쭉 확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인프라 되기까지 한 23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 1996년이면 아주 초창기라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희 회장께서 젠슨한테 홈페이지를 써서 자, 한국에 내가 인터넷은 정말 부밍시키겠다. 거기에 인터넷이 부밍이 되면 게임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삼성이 그때 PC 만들고 비디오 게임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제일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샀는데 아이미디어 F 이 비디오 게임에 관련된 올림픽 게임 만들자. 그래서 실제 매년 한 번씩 게임에 관련된 컨퍼런스 이런 걸 열거든요. 그게 젠슨한테는 얼마나 그때 엔비디아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자기 그때 누군지 몰랐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가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신데 기업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역시 이건희 회장 대단하시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대표님을 쭉 뵙다 보니까 그 젠슨원 네. 회장님과 굉장히 좀 비슷한. 이미지가 네네. 저보다 8cm 커요. 이제 7년 동안 계시면서 음. 배우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그 엔비디아는 그 두 번의 네. 주가 반토막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일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실패를 견디는 힘 같은 것들이 어떤 거였을까요? 엔비디아에 닥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 이제 NB1이라는 프로덕트가 픽셀을 사각형으로 해갖고 이제 그 그래픽 화면을 띄우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세상 표준 아니야. 이제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이제 OS 쪽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을 좀 다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삼각형이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NB2는 그 일본의 세가라고 그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잘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확장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회사 이제 자본금 다 떨어먹고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세가 미국 지사장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세가의 일본 본사에서 500만 달러를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젠슨이 15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일본은 매년 오셨어요. 고마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의라는 거 있죠.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간다 그럴 때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좀 작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도 비즈니스야 똑딱해야 되겠지만은 좀 겸손한 자세로 따뜻하게 좀 대해주고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사실 몰라. 제품을 만들면 보통 디자인부터 정제품을 만드는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에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써갖고 그걸 6개월로 단축시킨 거예요. 그게 히트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문 닫아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는 불확실성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다. 그게 기업인인 거예요. 있는 환경에서 누군 못해요. 사실. 게임 쪽이 잘 되니까 1999년에 이제 GPGPU라고 해서 GPU를 게임 말고도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GPGPU거든요. 그래서 지포스 256이라는 제품이 그때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첫 출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오신 게 그거 출시 25주년 기념. 범용으로 하자라는 결단이야. 이게 결단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쓰게 하려니까 크다라는 GPU를 잘 쓰게 하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님 뭐 여러 연구자들 엔비디아도 모셔와서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지금 돈 벌기 바쁜데 이렇게 막 귀한 양도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12년에 알렉스 낸시라는 AI 모델이 이민희대 경진대에서 우승을 했을 때 엔비디아 GPU 크다 쓴 거거든요. 또.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은 항상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어려울 때 어떤 결단력을 내리느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기업인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되고 경영인은 아는 환경에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젠슨이 그러한 이제 위기의 순간의 결단력에 대한 게 넘버원이고 그래서 그걸 저한테도 적용한다면 내가 평소에 부담 코리아에 대한 것을 평소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도 10%, 20% 아니면 30%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오라클이 있을 때 오라클이 하여튼 마이크로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그때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한 3년 좀 넘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미디어 들어가는 동인 중에 하나가 될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단 이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갖고 그것을 잡느냐 안 돼요. 예를 들어 2012년에 알렉스맨 모델이 그 이미지네 경진대에서 우승을 했을 때 만약에 크다라는 게 그때 안 돼 있었고 GPU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전에 막 욕을 먹으면서도 젠슨이 그걸 시킨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젠슨이 재수가 좋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항상 부담을 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33년 됐는데 매 5년마다 이노베이션 쭉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고 빅드림이에요. 꿈을 묻게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좀 배우고 이게 그 엔비디아 철학 중에 하나고요. 스피드 오브 라이프. 일을 빨리 하라.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야. 빨리 하는데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장인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정신 기반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젠슨은 그 탑5 띵스라는 지난 2주 동안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5개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월드와이드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필요할 때 조치를 한다고요. 사실 이제 미디어의 핵심적인 미디어는 컬처라고 할까? 우리 유흥준 대표님의 자녀 교육과는 어떤 네, 식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품어서 엄마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애들이 조금 크면 그때 엄마가 잡을 없더라도 아니면 정반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 생각이 연년생으로 힘들었죠. 쭉 지나고 보니까요. 결국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삐뚤어지게는 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큰 애는 작곡 비즈니스입니다. 둘째는 지금 판교에 있는 반도체에서 저희는 잠실에서 잠실중학교야. 그래도 괜찮은데 고등학교까지 있잖아요. 이게 집사람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자율성을 많이 확대시키고 자주성을 높이는 그런 데로 가자 그래요. 저 눈산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 폐교한데 대안학교죠, 맞아요. 거기는 인성 부분이 한 30%, 공부가 한 70. 이러니까 그냥 기준대로 하면 그래도 여기 6학분인데 좋은 데서 집사람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고2 때 이과 문과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자기는 좀 음악을 했으면 좋겠고 음악도 작곡을 하면 남들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걔가 피아노만 하더라도 첼리도 못 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쪽에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 예고인거든요. 네네네네. 고2 피아노 첼리도 못 치는 애가 2학년 1학기 때 도저히 그 논산 쪽에서 레슨 시키잖아요. 불가능이니까 그래요. 네. 자퇴를 하고 거기서 준비도 네. 낮에는 레슨 이게 쭉 4개 받고 또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거예요. 집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그때부터 피아노 처음 시작하게 되고요. 집사람은 매일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1년이 지나서 시험을 봤더니 지방에는 어디에 예비도 안 돼서 그 악보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꼬물꼬물해가지고 서울엔 특별 공부 전문대고 이래요. 얼마나 집사람 자존심 좀 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번만 더 1년만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는 너한테 1년을 더 준다. 그 다음엔 너무한 찬스야. 대신 걔가 의사결정한 거 아니야? 고2 때 난 작곡하면 잘할 것 같다. 본인의 결정. 그리고 한 번 다 떨어졌어. 좀 한 번만 더 달라고. 이런 이제 자주성이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 8월쯤 되니까 재수하면서 그 선생님이 너 한번 한예종이라고 들어오셨어요? 너무 유명한 네네. 거기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작곡가들 8명 뽑더라고요. 너네 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특기로 해갖고 서울 예중부터 해서 공부해 이런 애들이라고 잘하는 애들이죠. 근데 한예종이나 이제 서울대 같은 데는 장점이 단시간에 빠른 아웃풋을 내기 위한 그게 아니라 얘의 포텐셜을 보더라고요. 처음에 이틀 봐. 48명이 오프라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3배를 뽑는데 그러니까 이제 48명 중에 24명이 단타들이죠. 우리의 소원은 끝까지만 해도 더 이상은 안 했어 하나. 피아노도 2년 동안 해봤잖아. 콩콩하는데 저희가 들어도 저게 무슨 대학 입시를 본 애야 초등학교 애들 한 거 있잖아요. 1차 발표를 했는데 됐어. 와 이제 이제 끝 해서 보니 2차 또 시험 보거든요. 얘가 이제 2년 반 이상을 사실 외로움에 점이냐. 왜? 사퇴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니 대학 입시 원서를 한양고등학교 가서 내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공차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울었대. 근데 꼭 할래 내용이 외로움이야.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한이 맺힌 걸 거기 풀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됐어요. 한해좀. 저는 이제 됐다. 그래도 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11월 달에 시험을 한 번 좀 더 보고 싶다고. 자기 이제 사람 네트워크가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보고 싶겠대.
뭐 서울대도 똑같이 이틀 만에 서울대 됐다고. 그냥, 우와, 그래? 뭐, congratulation.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 단 이제 걔가 진짜 어떠한 탤런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보통은 무조건 진짜 의대 보내놓고 그죠? 적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의 행복을 가로채 부모의 역할은요. 얘네들이 어떠한 탤런트가 있는지를 잘 봐주고 그것을 모르면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지. 응? 그런 다음에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큰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늦게 오히려 뽑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결론, 자주성. 자기가 좋아하고 하면은 어려움이 괜찮아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그걸 또 쉽지가 그렇게 않죠.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네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훈련시켜요. 나자식이 하고.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평생 힘들어지는 거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쌈박질 하고, 결국 이렇게 되지, 사게 되지. 그런 부모들 많이 봤거든요. 전 주변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는 자녀가 풀어가는 거라서 부모의 역할은 후원자지. 여러분이 이제 캥거루 돼갖고 좀 끌고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Shortest path to fail이에요. 실제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컴컴과 그 정원을 좀 늘려야 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창했던 게 뭐냐면, 한 2017년 이때, 그, 서울대, 뭐 스카이 플러스, 호스텍, 카이스트, 다 합치면 연간 공공 배출되는 인원이 4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은 좀 늘어났고, 지금 AI가 생기고 변동이 생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의 텐센트라는 한 군데에서 10만 명 뽑겠다. 삼성전자 1000명의 뭐 엔지니어 뽑겠다 이렇게 하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다 그래도 너무 적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졸업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해외로 가고 그 3분의 1은 뭐 군대 가는 거 그러고 3분의 1만 뭐 대기업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된 거거든요. 지금은 AI가 다양한 업종이 필요하거든요. 개발하는 사람들은 지능을 가진 분들이 하시면 돼. 근데 AI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분도 있고 설치하는 분도 있고 마케팅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다고요 사실. 근데 다 전환 자체는 AI로 돼 돼. 그러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지. 두 가지지. 많이 뽑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트랜스포밍 시킨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한 이제 그 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스타트업에 이렇게 좀 퍼져서 AI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재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도 그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는. AI를 위한 이제 성공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데이터가 많아야 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 주식 투자할 때 잘 보세요. 네. 두 번째, 모델이 빵빵해야 돼, 이제. 근데 지금 모델이 좋아졌어요. LLM이니 뭐 여러 모델들이 빵빵해져. 세 번째,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 이제, GPU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가지고 그냥 1등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구슬들이 있어도 그걸 뛰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3+1으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많고, 모델 프로그램이 빵빵하고, 알고리즘이 빵빵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 GPU가 빵빵하다 할때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재 키워야죠. 제 개인적인 정원에 반을 공공에 집어넣었으면 하니까 아니면 통계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30대도 그렇지만 40대도 더 심하게 50대는 아주 심각하게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고민해. 머리에만 잔뜩 들어있어. 잠잘 때도 고민해. 술 먹으면서도 고민해. 근데 엑스큐션이라는 실행이 있잖아요. 실행은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 시간 내면 시간에 한 10% 아니면 20% 시간 내서 저는 이제 사람들 이제 관계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영어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 택시 드라이버 하면 어떨까 갖고 오라클 다닐 때 그런 것도 한번 좀 따보려고 좀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그 플랜에 대해서 플랜만 하지 말고 엑스큐션을 꼭 좀 적용해보면 설령 뭐 좀 실패가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의 삶도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은 덜 없습니다. 이런 게
제가 요새 이제 의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젊은 사람보다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1시간 알고 저는 2시간에 이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눈도 충청하고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제 인간이 그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는 동안은 참 좋아요. 그게 저한테 좋고요. 그게 바로 대표님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뭔가 아, 동력이 되는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자녀 교육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쁘신 것 알고 이렇게 작은 채널인데도 그 거절하지 않으시고 승낙해 주신 것도 저는 되게 네,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채널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애들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럼 부모가 할 일은 서포트해 주는 것. 또 만약에 종교를 갖고 계신다면 기도해 주는 것. 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반드시 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서울대에 의대를 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그건 너무 자녀의 욕심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신다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쪽 관련해서 강의 이런 거 요청 있으면 불러주세요. AI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